사람들이 집단 소송도 걸고 이럴 분위기여서 저는 저 말고도 소송이 한 수십 개는 있는 줄 알았습니다. 2021년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터진 메이플 스토리의 개발사 넥슨을 상대로 유일하게 소송을 건 이 사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2심에서 일부 승소를 한 상황인데요. 그에게 직접 소송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넥슨의 대표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는 2011년부터 캐릭터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판매했습니다. 이 큐브를 사면 능력을 강화하는 5개 옵션 중 3개를 무작위로 얻게 되는데 2021년 유저들이 가장 원했던 보스 몬스터 공격 시 데미지 옵션이 연달아 3개가 나올 수 없게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유저들에게 사기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많은 유저들이 떠났고 한 유저는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청구하게 되는데 1심에서는 원고가 패했지만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 넥슨이 의도적으로 이용자들을 기망하였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때 당시 간담회 같은 것도 해서 유저들이 여러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고 저는 저만의 방식대로 김준성 씨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본인 말고도 또 있을 줄 알았다는데요. 사람들이 집단 소송도 걸고 이럴 분위기여서 저는 저 말고도 소송이 한 수십 개는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올해 2월에 겨우 알게 된 거죠. 이게 소송이 제가 유일한 사례였다는 것을. 이게 사실 1심이 원고패였기 때문에 2심은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사화까지 되고 대표 판례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대형 로펌을 선임한 피고 측과 달리 1심 재판 당시 변호사를 소임하지 않았던 원고에게 소송 구조제도,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하라고 했죠. 아무래도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소송을 못해서 좀 억울한 면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는지 소송 구조 결정을 하면서 변론 제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법원이 1차, 2차 성명준비명령까지 하면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결론까지 나오기 어려웠을 거여서 저는 이례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반에 걸쳐 결론이 난 2심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호도가 높은 옵션의 생성을 차단하고 공지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심리 내지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 등을 유도, 자극, 방치한 기망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피고가 옵션 설정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결정했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죠.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거래 규모와 구매 동기 등을 고려해 전체 대금의 5%만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넥슨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한 상태, 2심 판결에 대해 넥슨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대법원 결과에 따라 다른 유저들의 줄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고 다른 국내 게임 업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2024년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 서비스 운영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가 앞으로 게임 업계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